잡곡밥에 함께 넣어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쌀밥보다 영양이 좋고 건강에 좋을 거라고 넣어 먹은 잡곡밥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잡곡밥이 됩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잡곡밥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먹는 방법 또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잡곡밥은 다양한 곡식들이 어우러져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흰 쌀밥에 비교하면 씹기도 어렵고 소화도 쉽지 않은 단점에도 높은 영양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계십니다. 하지만 쌀밥에 어느 정도 잡곡을 넣는 게 적정량인지 어떻게 넣어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무조건 다양한 잡곡을 넣어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들어 아무렇게 잡곡밥을 드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흰 쌀밥을 먹고 싶어도 여유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잡곡밥을 선택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오히려 흰 쌀밥 대신 건강을 챙기는 잡곡밥 선호도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잡곡밥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혈당 관리에 잡곡밥이 좋은 이유는 잡곡밥이 가지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잡곡밥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를 지연시켜 영양소의 급격한 분배를 막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탁월한 음식입니다. 잡곡밥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암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최고인 성분으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에 좋은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잡곡밥으로 제일 많이 넣어 드시는 현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 당뇨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곡물로 현미에는 페놀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뇌에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의 분해를 촉진해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현미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배출하지 못하고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 근육을 약화시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제일 문제인 것은 심장의 활동을 약화시켜 심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현미에는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의 농도가 제법 높은데 무기비소가 몸에 축적되게 되면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로 사용하신다면 적정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행히도 무기비소는 도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현미는 백미보다 도정 과정이 적어 무기비소의 농도가 2배 높은데 이 무기비소를 99.9%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현미를 넣고 물을 갈아가며 여러 번 헹궈주면 됩니다. 준비한 현미의 양보다 6배 많은 양의 물을 넣고 2시간 이상 불리면 남은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시면 1시간도 괜찮습니다. 밥을 불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물을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밥을 지을 때에는 새로 물을 갈아 지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 역시 혼합으로 많이 드시는 잡곡 중에 하나로 보리는 판토텐산이 풍부한 잡곡류입니다. 판토텐산이 체내에 점점 쌓이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알츠하이머 병치의 환자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아세틸콜린이 많이 있어야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리는 찬성질의 음식이라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만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과식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보리는 특별하게 섭취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될 경우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생기게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관리를 하지 않은 보리를 그냥 먹게 됐다가 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보리는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특히 아플라톡신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보리를 포함한 모든 곡물을 보관하실 때 밀폐된 공간에 습도가 없는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곡물은 일반적으로 오래 보관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처음엔 괜찮던 곡물에서 숨어있던 벌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곡물을 꺼낼 때 쌓여있는 곡식을 안쪽에서 퍼 올리며 순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산화를 통해 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과 노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때 제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활성산소 제거에는 검은콩이 제격이고 검은콩에는 재밌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기 이후 일어나는 각종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방암에 걸린 경우인데요. 유방암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플라본 성분이 경과를 안 좋게 만들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다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분들의 경우 검은콩을 주의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사포닌도 풍부한데 검은콩이 좋다고 너무 과다로 섭취하면 사포닌도 과도하게 흡수되어 요오드 결핍 현상을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사포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적혈구 세포막을 파괴시켜 철분 배출이 유도되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건강에 좋긴 하지만 평소에 빈혈이 있는 분이라면 검은콩의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잡곡밥을 먹는 이유 중 하나인 식이섬유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식이섬유는 장내의 나쁜 노폐물들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 성분도 같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유발하고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져 어린아이의 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소화기능이 약한 어린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잡곡밥보다 흰쌀밥 혹은 9대1 정도의 잡곡 비율을 잡아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주변의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는 특징이 있어서 과도한 섭취는 장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의 섭취가 많은 날에는 그에 맞게 수분 섭취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잡곡밥에 주로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효능과 그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잡곡밥에 다양한 곡식이 들어가는 만큼 각각의 재료도 정말 다양한 효능과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작용과 과다 섭취를 피하고 특정 지병이 있을 때 섭취를 주의해 주시면 잡곡밥을 먹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